여러분은 남을 돕는 것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을 멋대로 돕는 것은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할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남을 함부로 도우면 안 되는 이유, 너무 잘해주려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와주고도 좋은 소리 못 듣는다. 함부로 타인의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문제를 남과 공유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면 그들은 이를 기뻐하기는커녕 개인적인 영역에 대한 침범으로 느낄 수 있다. 가령 친구가 가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해 멋대로 조언을 건넨다면 친구는 오히려 불편해질 수 있다. 그 이유는 친구가 가족의 일을 알리기 싫었거나 조언을 원하지 않았거나 이미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외부의 조언보다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고 싶어 한다. 그렇기에 단순한 조언일지라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그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상처가 될 수 있다.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외부의 도움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타인의 개입이 그들에게 불쾌하게 다가갈 수 있다. 따라서 남에게 조언을 주기 전에 그들이 그것을 원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도움은 도움이 아닌 상처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라. 두 번째, 잘못되면 비난받는다. 타인의 문제에 끼어드는 순간 그 문제의 결과에 대한 부담을 함께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선한 의도로 참견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가 잘 됐다면 다행이지만 잘 안 됐다면 본인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즉, 원하지 않던 결과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한 비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남의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했을 때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책임은 당신에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는 본래 문제가 자신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외면하려는 심리에서 비롯된다. 결과적으로 타인의 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원하지 않던 책임을 떠안게 될 위험이 생긴다. 처음에는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결국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비난의 화살은 당신에게 향할 수 있다. 타인의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기보다는 그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불필요한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다. 세 번째,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남의 일에 함부로 참견하거나 간섭하는 것은 오히려 갈등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각각의 관계는 그들만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감정과 사건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제3자가 그 모든 요소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갈등의 표면적인 부분만 보고 판단하게 되며 이로 인해 해결을 시도하다가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친구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제3자가 한쪽의 입장을 편들면 다른 쪽은 배신감을 느낄 수 있다. 심지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려고 노력할지라도 두 친구는 제3자의 개입을 의도치 않게 해석하여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 이로 인해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더 깊어질 뿐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이유는 그들만의 방식과 속도가 있기 때문이다. 외부인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개입하더라도 그들의 방식과는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개입자가 본의 아니게 한쪽 편을 들거나 다른 쪽의 감정을 무시하게 되면 그 관계는 점점 더 틀어질 수 있다. 따라서 타인의 문제에 섣불리 끼어들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네 번째, 지나친 개입은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 남의 일에 함부로 끼거나 돕지 마라. 그게 가족이어도 마찬가지이다. 남에게 참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남을 돕는 이유는
오로지 남들 돕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은 이런 행동은 결코 남을 위한 것이 아닌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 이렇게 상대방의 동의도 없이 누군가에게 참견하는 행동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민폐이고 혹은 자기를 과시하는 행위로 보이거나 아주 오만하게 선을 넘는 행위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만 찾기 때문이다. 남을 도움으로써 내 삶이 나아진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남이 부탁하지 않아도 도와주고 끼어들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자신의 생각과 일대일로 마주섰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내가 남을 도우려는 행동이 정말 남을 위한 행동인지,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행동인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경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그때도 정남을 돕고 싶거든. 도움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말고 먼저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도와라. 다른 사람의 일에 결코 멋대로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선량한 행위에도 어느 정도의 허영과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다. 이러한 마음은 없애기 힘들지만 그저 이것 하나만 명심하라. 내가 옳다고 생각한 행동을 하고서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받더라도 결코 그 행위를 후회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만족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 도움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5번째, 자기 자신을 챙겨야 한다. 누구나 각자의 삶이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며 그 문제에 집중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하지만 타인의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게 되면 그 문제에 신경 쓰느라 자신의 문제는 점점 미뤄지거나 간과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일들은 방치되고 타인의 문제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친구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문제를 지나치게 돕고 해결하려 애쓰다 보면 정작 자신의 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런 경우 친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나의 문제도 악화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즉,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람은 각자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 각자의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직접 해결해야 할 몫이다. 물론 주변에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 도움은 적절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타인의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타인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아무리 선해도 그 선한 의도만으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모든 문제는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문제의 본질과 맥락을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인이 아무리 도와주려 해도 그 문제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기는 어렵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남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자기의 삶이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남을 멋대로 돕기보다는 타인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로 남겨두고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에 집중하라. 6번째, 좋은 충고도 잘못하면 잔소리로 들린다. 충고는 아무리 올바른 말이라도 전달 방식이 잘못되면 상대방에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상대에게 어떤 조언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말이 들릴 수 있도록 신중하게 말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만약 충고를 하면서 상대를 비난하거나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 내용이 아무리 적절하고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 해도 그 충고는 귀에 닿지 않는다. 상대방은 우리의 감정적 태도에 더 주목할 것이고 결국 그 충고의 본래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턱대고 자신의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고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충고는 상대방이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예의 바른 태도가 충고를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대방이 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단순하다. 내 말이 실제로 충고가 아니었거나 내가 그 말을 전달하는 방식에서
예의를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좋은 충고는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가 처한 입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신의 감정을 주입하거나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 말은 충고가 아니라 비판이 된다. 비판은 상대를 변화시키기보다 방어적으로 만들 뿐이며 그 결과는 충고를 전달하는 사람에게도 상대방에게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충고는 단순히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제공하는 과정이다. 말의 내용이 아무리 이치에 맞더라도 그 말이 상대에게 닿지 않으면 그저 공허한 소리일 뿐이다. 우리는 충고가 상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생각해야 하며 그 말이 상대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때로는 충고가 무례하게 전달되었다면 상대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충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탓하는 대신 나의 말과 태도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예의 없는 충고는 그저 비난에 불과하다. 결국 충고는 그 내용뿐 아니라 전달 방식도 중요하다. 예의 바르게 충고를 하면 상대방은 그 말을 깊이 생각해 볼 것이다. 7번째, 같은 말도 반복하면 듣기 싫어진다. 말이 아무리 옳거나 재미있어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면 듣는 사람은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지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사람과의 관계 자체가 소원해질 가능성도 있다. 말을 할 때는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고 한번 전달된 메시지를 굳이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대화를 잘 이끄는 사람은 말의 무게를 알고 그 말을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도 안다. 한 번 들은 이야기는 신선할 수 있고 2번 들은 이야기는 조금 지루해질 수 있다. 그러나 3번 들으면 그때부터는 듣는 이의 인내심을 시험하게 된다. 반복되는 말은 듣는 사람을 짜증나게 하고 대화의 흐름을 막아버린다. 그래서 대화에서는 말하는 것 못지않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함께 만들어가는 상호작용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반복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말만 계속한다면 그 대화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다. 듣는 이는 어느 순간부터 내 말에 집중하지 않게 될 것이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말의 반복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소통이다. 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말이 많다고 해서 대화가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을 적절히 사용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대화를 더 가치 있게 만든다. 8번째, 도왔다면 생색내지 마라.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끝나야 한다. 도움을 주었다면 그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는 순간 그 행위는 순수함을 잃는다. 많은 사람들은 남을 돕고 나서 은근히 감사나 보답을 바라곤 한다. 이는 직접적으로 표현되지 않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 상대방이 그 도움을 기억하고 보답할 것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결국 실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누군가를 돕는 행위는 그 순간 끝난 것이어야 한다. 그 결과로 어떤 반응이 돌아오든 혹은 돌아오지 않든 상관없이 도움이 진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순전히 돕는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보답을 염두에 둔 선행은 그 의도를 흐리게 만들 뿐이다. 만약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나서 그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있다면 이는 이미 이기적인 계산이 개입된 행위일 것이다. 그보다는 도움을 베푸는 행위, 그 자체로 기쁨을 느껴야 한다. 보답을 기대하는 순간 그 목적은 자신에게로 옮겨간다. 도움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것이다. 하지만 그 행위가 이루어진 후에 나는 그것을 떠나야 한다. 내가 한 일을 계속 떠올리며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하면 그 도움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돕는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위가 끝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더 이상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9번째,
다 안다는 생각하지 마라. 인간은 완벽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 아는 만큼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지만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은 매우 유해한 습관이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태도는 결국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모든 것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쉽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주변의 올바른 사람을 끌어들이기 어렵다. 그들이 내뱉는 말은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피곤함을 준다.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대신 단순히 무리해서라도 칭찬을 건네는 이유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자 하는 처세술과 논쟁의 피로감에서 비롯된다. 이들은 자신만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하며 다른 이들의 더 나은 의견이나 아이디어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거부한다. 이러한 태도는 자연스레 갈등을 일으킨다. 한편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의견이 아무리 합리적이지 않아도 고집을 부리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있다. 설득력 없는 주장을 억지로 밀어붙이면서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의 한계를 드러낸다.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를 손상시키고 그들의 이미지를 스스로 실추시킨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반성하고 스스로를 개선하며 나아가는 과정에서만 진정한 성장이 가능하다. 내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우물안개구리가 되어 좁은 시야에 갇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른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지혜가 생겼다고 말할 수 있다. 존중과 협력을 통해 발전하는 삶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인간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태도는 오만함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모르는 것이 많지만 주변 사람들과 함께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 겸손함을 바탕으로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10번째, 말할지 말지 고민된다면 안 하는 게 낫다. 누군가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이 얘기를 꺼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이 될 때가 자주 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안 꺼내는 것이 맞다. 가족 간일수록 더욱 꺼내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상황에서 말을 뱉었다가 후회한 경험은 있어도 잘된 경험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말할지 말지 고민된다면 그저 침묵하는 것이 좋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결코 목소리를 높여서 안 되는 경우는 내가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아마도 그 사람에 대해 잘 모르거나 그 사람의 말투 등 영향을 받거나 현재 내 상태가 분노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서일 것이다. 지금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면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 침묵하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만약 침묵을 지켜 나의 생각이 성숙할 시간을 주고 조금 더 좋은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결코 후회할 일이 없는 법이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음을 경계해야만 한다.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화가 나고 당황했더라도 이를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여 마음속에 가둬두어라.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폭발을 억누르기 어려운 때가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남에게 무심코 뱉은 말은 내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경계하는 것은 타인이 아닌 내 입과 혀이다. 따라서 입과 혀를 항상 경계하라. 내가 보지 못하고 직접 듣지 못한 건 가족에게조차 결코 말하지 마라.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으니 스스로 다스려야만 한다. 남을 함부로 도우면 안 되는 이유, 너무 잘해주려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아본 지혜가 어떠셨는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